안녕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입니다. 제가 작년 24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한테 가서 안나에게 배우는 판단력과 거절의 성교육, 교실 수업으로 딱 40분 수업을 많이 해줬습니다. 겨울왕국 안나가 이제 한스한테 속아서 죽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남녀 관계에서 이 판단력과 신의와 책임, 이런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6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안나의 경우를 보면 이제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여자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판단력을 더 잘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한스처럼 여자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이용해서는 안 되고 여자에 대해서 신의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중점을 둬야 되는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미모가 뛰어난데 판단력이 없으면 그 여성의 인생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저는 성교육하면서 그런 여자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 반면에 남자가 신의와 책임이 없고 한수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런 남자들은 많은 여자들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판단력이 없어서 고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용해 먹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가 피해자가 되고 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지만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임신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판단력 없는 여자가 신의와 책임이 없는 남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남자친구가 그 뒤에 태도가 변했어요? 자기 아닌 것 같다면서 내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들 이제 청소년기를 막 시작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나이 아이들에게 남녀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중점을 둬서 각각 생각해 봐야 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실 수업을 할 때는 대체로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요. 뭐 누가 와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느낌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이제 어느 교실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늘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강의는 남녀가 다르다고 하네 하면서 좀 뭔가 말씀을 덧붙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어떤 불쾌감을 표시한 거죠. 예,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인 거죠. 예. 예, 요새 우리 시대의 시대 문화예요.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 이런 것들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잘못 학습된 결과지 남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죠. 지금 한국의 많은 교육청이 이제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 있는 어떤 이념에 따라서 교사 연수를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교실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입장의 성교육이 이제 뭐 소위 진보주의적 성교육,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예, 포괄적 성교육은 좀 이상해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같은 거 없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범죄의 영역이 오면 남성은 집단 자체로 범죄자가 되고요. 여성은 집단 자체로 피해자 규정을 해버립니다.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남자일 걸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만든 분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서 가르칩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 라고 항변하며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 이럴 때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왜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지금 보신 영상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자료예요. 이 용어를 만들고 개념을 창안한 분들이 직접 설명한 거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은 딱 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남자는 집단 자체로 잠재적 범죄자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주변에 특히 여성들한테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남성이 해야 될 시민적 의무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집단 자체를 어떤 특정 속성으로 이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인종주의예요. 나치가 유태인한테 존재 자체로 범죄자 취급을 했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가뒀고 그러다가 이제 집단 학살을 해버린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만든 분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범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득세하면서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지난 미국 정부 바이든 정권에서 그 정도가 정말 극심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데에는 이렇게 바이든 정부 때 잘못된 이 성정책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상식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문제가 있고 이상한 사람이어도 트럼프한테 표를 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공화당 정부죠. 트럼프 정부.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 관련 정책을 거의 다 뒤집고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벤스 부통령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는 자리인 시펙에 가서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아주 편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y message to young men is I think that our culture sends a message to young men that you should suppress every masculine urge. You should try to cast aside your family. You should try to suppress what makes you a young man in the first place. And I think that my message to young men is don't allow this broken culture to send you a message that you're a bad person because you're a man, because you like to tell a joke, because you like to have a beer with your friends, or because you're competitive. It's our message, the cultural message, and I think the president's and mine is the exact opposite, but our cultural message is, I think that it wants to turn everybody, whether male or female, into androgynous idiots who think the same, talk the same, and act the same. We actually think God made male and female for a purpose, and we want you guys to thrive as young men and as young women, and we're going to help with our public policy to make it possible to do that. 이 시대 문화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벤스 부통령 설명에서는 남녀가 똑같다고 하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자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벤스 부통령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중들이 아주 박수치면서 환호하죠. 이게 이제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태도예요. 이게 상식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는 어려서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거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유치원 부모 모임에서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요. 절반의 엄마들은 그 노래를 완전히 똑같이 아주 잘 따라 부릅니다. 근데 절반의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 엄마들이 도대체 저 노래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상당히 놀라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유치원 애들 4-5살밖에 안 됐지만요. 딸들은 집에 와서 유치원에서 부른 노래 다 불러요. 엄마한테 그 노래 다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들들은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아들들은 안 해요.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지 뭐 했는지 얘기 잘 안 해요. 자,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존재예요. 예. 근데 우리 시대의 잘못된 문화와 이념은 남녀의 이 근원적인 차이를 무시해버려요. 이런 문화적 입장이 PC주의거든요. Political Correctness인데요. 뭐 대체로 이게 우리말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의미로 보면은 정치적 교정주의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제 나름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서 추구하는 가치를 인권, 평등, 자유,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여러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회와 그 전체 구성원들에게 강제하는 이념이 이 PC주의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혐오다, 차별이다 이런 딱지를 붙여서 표현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엄청나게 검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생각이나 가치를 표현하거나 행동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려는 사회, 정치, 문화적 시도가 이 PC 종교적 편향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못해요. 해피 홀로데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차별주의자라는 차가운 시선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도 그런 말 못해요. 그리고 boys and girls, 이제 lady and gentlemen 이런 말 미국 사회에서 못 씁니다. 예. 성별이 남녀 둘로만 정해져 있다는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못 썼어요. boys and girls, ladies and gentlemen.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거 다 바꾸는 거죠. 아예 취임사에서 얘기했죠.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녀. 예,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 못하고 이제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미국 사회인 거죠. 자, 이런 PC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타나면 페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난 PC주의가 이 페미니즘 운동이죠. 그리고 청소년들 성교육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피임을 상당히 강조하죠. 쉬운 말로 하면 세이프 섹스 교육이고, 그렇게 피임 하다가 피임 실패하면은 해결책은 낙태 쪽으로 가라는 게 이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의 형태로 나타나면 성정체성 교육이죠. 예, 근데 이 PC주의가 스며들어서 지배하는 사회에는요, 늘 예외 없이 엄청난 분열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여자는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을 하죠. 남녀의 정체성을 이 집단 전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남녀가 극심하게 분열하고 대립했죠. 서로 혐오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PC주의에서 학생 인권을 내세우면 학생은 존재 자체로 약자고요. 교사는 존재 자체로 강자로 그 정체성이 규정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이제 뭐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온 어떤 PC주의,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예.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PC주의에 입각해서 실행했던 거의 모든 정책들이 폐기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거 다 폐기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한국 뉴스에는 이 관세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니까
경제 뉴스만 많이 나오지만 사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핫하게 나오는 어떤 이슈들은 이 PC주의 이 관련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PC주의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PC주의를 좀 버려야 돼요. 이건 나라 망하게 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 PC주의가 어린 남녀 학생들이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을 이 PC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성교육에서 좀 해방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녀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올바른 성교육이죠. 이런 성교육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이런 방향의 성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길을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